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용화신흥사입니다. 용화신흥사 과학철학 오디오북 시리즈 참선하는 법 3부작 제1편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 뇌과학이 밝힌 참선의 신비. 참선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곳으로의 귀환입니다. 프롤로그. 새벽 4시. 산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선방의 등불은 이미 깜빡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지금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실은 뇌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사건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을 만나는 행위이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우리는 함께 참선의 과학적 기초를 탐험합니다.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마음이 어떻게 고요해지는지, 그리고 왜 1700년 전 한국의 선사들이 발견한 것이 오늘날 최첨단 신경과학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하되 긴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시작입니다. 제1장 기본 자세. 몸이 먼저 말한다. 결과부자와 방가부자. 왜 이 자세인가? 참선에서 자세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자세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결과부자 두 발을 각각 반대쪽 허벅지 위에 얹는 자세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인체공학적 걸작입니다. 현대 해부학과 신경과학은 이 자세가 가지는 놀라운 효과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첫째, 척추의 정렬입니다. 결과부자에서 골반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지고 이것이 요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곡선이 유지될 때 척추를 통과하는 신경신호가 최소한의 저항으로 흐릅니다. 둘째, 무게중심의 안정입니다. 두 무릎과 엉덩이가 만드는 삼각형 구조는 인체가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모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입니다. 이는 근육의 긴장을 최소화하여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바른 자세가 바른 호흡을 낳고 바른 호흡이 바른 마음을 낳는다. 경어선사. 하지만 처음부터 결과부자가 어렵다면 방가부자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한 발만 반대쪽 허벅지에 얹는 이 자세도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의자에 앉는 것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엉덩이가 무릎보다 약간 높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방석이나 담요를 엉덩이 아래 받쳐 높이를 조절하세요.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닿아야 합니다. 손의 위치 벗개정인. 두 손을 모아 배꼽 아래 단전 앞에 놓습니다.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두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맞닿게 합니다. 이 손 모양을 법개정인 또는 선정인이라 부릅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이 자세는 흥미롭습니다. 손가락들이 특정 방식으로 접촉하면 이에 해당하는 뇌의 감각, 운동 PGSOMATOSENSORY 코텍스 영역이 미묘하게 활성화됩니다. 이 활성화는 선명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뇌에게 나는 여기 있다, 깨어 있다고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와 같습니다. 두 엄지손가락의 접촉 압력을 통해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졸음이 오면 접촉 압력이 약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두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수행 중에 두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확인하는 것.
이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자연스러운 바이오 피드백 시스템입니다. 눈 반개의 지혜. 선불교에서는 눈을 완전히 감지 않습니다. 눈을 반쯤 떠서 시선을 약 45도 아래, 약 1m 앞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이를 반개 혹은 하사라 합니다. 왜일까요? 뇌과학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눈을 완전히 감으면 뇌는 빠르게 내면의 환상이나 몽상 상태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활성화되어 오히려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눈을 완전히 뜨면 외부 자극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끌어당깁니다. 반개의 눈은 그 중간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유지하되 내면으로 향하는 통로를 열어둡니다. 자세 점검 안내 10초. 잠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보십시오. 척추는 곧게 서 있습니까?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려가 있습니까? 턱은 약간 당겨져 있습니까? 혀는 윗니, 뒤쪽 입천장에 가볍게 닿아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세로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제2장 호흡. 마음과 몸을 잇는 다리. 수식관 숫자로 시작하는 여행. 참선의 첫 번째 관문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조절되는 유일한 신체 기능입니다. 이것이 호흡이 마음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수식관은 호흡을 세는 수행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이렇게 10까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이 끼어들어 수를 잊어버리면 판단 없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효과적일까요? 숫자를 세는 행위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 프리프론털 코텍스에 아주 약한 과제를 부여합니다. 이 약한 과제는 마음이 완전한 공상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으면서도 강한 집중을 요구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이완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연구들은 이 수행을 4주만 지속해도 전전두엽의 두께가 실제로 증가하고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됨을 보여줍니다. 한 호흡 한 호흡이 완전한 세계다. 그 세계 속에 온전히 머물라. 자율신경계와 호흡의 과학.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신호, 부교감신경은 쉬고 소화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현대인의 뇌는 만성적으로 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뉴스, SNS, 경쟁,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경계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참선에서의 호흡 느리고 깊은 복식호흡은 미주신경 VAGUS 너브를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하여 심장, 폐, 위장까지 이어지는 가장 긴 뇌신경으로 부교감신경 활성화의 주요 경로입니다. 참선 호흡을 통한 미주신경 자극은 심박 변동성 HRV를 높이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배가 먼저 부풀어 오르게 하십시오. 넷을 세며 들이쉬고 잠시 멈춥니다. 둘, 여섯을 세며 천천히 내쉽니다. 배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넷을 세며 들이쉬고 잠시 멈추고 여섯을 세며 내쉽니다. 이것이 4-2-6 호흡법입니다. 내쉬는 시간이 들이쉬는 시간보다 길 때 미주신경이 더 강하게 자극됩니다. 단전호흡의 신경과학. 참선에서 의식을 두는 곳은 단전입니다. 배꼽 아래 손가락 3개 너비만큼 내려간 곳, 신체의 무게중심에 가장 가까운 그 지점입니다. 왜 그곳일까요? 최근 신경과학의 발견이 놀랍습니다. 장에는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신경계 ENTERIC 너버스 시스템나 하며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의식을 단전에 두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장-뇌 연결건-BRAIN 엑서스를 활성화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복부를 의식할 때 배의 미주신경 말단들이 자극되고 이 신호가 뇌관을 통해 전전두엽까지 전달됩니다. 고요함이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온다는 선사들의 직관, 현대과학이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3장 뇌의 변화 참선이 만들어내는 기적.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침묵. 현대인의 뇌는 거의 항상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합니다. 이 자동적인 마음 방황 마인드 마이너스 완더링을 담당하는 것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더크 DMN입니다. 하버드 의대 저드슨 브루어 박사의 연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이상 명상을 수행한 선사들의 뇌를 fMRI로 촬영했을 때 DMN의 핵심 영역들이 초보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선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 DMN이 조용했다는 점입니다. 참선은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참선은 마음의 방황 자체가 일어나는 기반이 변화하도록 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라.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보라. 진각해심. 뇌 구조의 실제 변화. 사라 라자르 박사와 하버드 신경과학팀이 2005년 발표한 연구는 명상 연구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명상 수행자들의 뇌피질은 비수행자에 비해 두껍습니다. 특히 내측 전전두엽, 섬엽, 감각피질 영역에서 두께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편도체 에미그달러의 변화입니다. 편도체는 공포, 불안,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의 중추입니다. 사라 라자르 팀의 후속 연구와 한국 연구팀들의 연구는 8주의 집중적 명상 수행이 편도체의 회백질, 밀도를 실제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뇌는 변합니다. 그것을 신경 가소성 NEUROPLASTICITY라 합니다. 참선은 뇌가 변화하는 방향을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수행입니다. 알파파와 세타파 의식의 주파수. 명상 중 뇌는 특별한 정기적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뇌파 연구들은 숙련된 명상가들이 알파파 8-13Hz와 세타파 4-8Hz가 풍부한 뇌파를 보임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알파파는 이완되면서도 각성된 상태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파동입니다. 세타파는 더 깊은 이완, 창의성, 직관과 연결됩니다. 흥미롭게도 깊은 삼매, SEMDHI의 상태에서는 강렬한 감마파 30Hz 이상가 관찰됩니다. 2004년 달라이 라마의 지원으로 진행된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의 연구는 수만 시간 수행한 티베트 불교 승려들의 뇌에서 역대 연구 중 가장 강렬한 감마파 동기화를 기록했습니다. 1700년 전 한국의 선사들이 말한 화련되어 호련히 모든 것이 밝아지는 그 순간 과학은 그것이 전뇌에 동기화된 감마파 폭발과 일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4장 화두 의심의 과학. 화두란 무엇인가? 한국 선불교의 특징적인 수행법은 화두입니다. 화두는 문자 그대로 말의 머리, 언어 이전의 것을 가리키는 역설적 질문입니다.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생각하는 자, 느끼는 자, 앉아있는 자, 이것이 무엇인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다. 부모가 나를 낳기 전 내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논리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화두는 개념적 사고를 지쳐 떨어지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치 정보 과부하로 컴퓨터를 재부팅시키듯
화두는 일상적 자아 구성 기제를 멈추게 합니다. 화두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화두는 물음이 완전히 타버리는 것이다. 성철 대선사, 전두엽의 역설적 작동. 화두 참구의 신경과학적 효과는 역설적입니다.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뇌의 좌방구 언어 처리 영역은 점차 활동이 줄어드는 반면 우방구와 전두엽 심층부의 활동이 변화합니다. 2015년 부산대학교 연구팀이 포함된 국제공동연구는 화두 수행 중 뇌의 자기 참조, 처리 셀프 -REFERENTIAL 프로세싱 관련 영역이 점차 조용해지고 대신 순수한 각성 상태와 연관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아를 구성하는 생각들이 조용해질 때 무엇이 남습니까? 선사들은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그것의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의단의 형성. 화두 수행에서 핵심은 의단의 형성입니다. 의단이란 화두에 대한 의문이 뭉쳐져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지식적 호기심이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으로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이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뇌의 반응과 연결됩니다. 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자동적으로 계속 처리하려 합니다.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 GEIGARNIK 이펙트라 합니다. 화두는 이 효과를 수행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다만 화두의 의단은 일반적인 자이가르닉 효과와 다릅니다. 의단은 불안이나 강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맑고 투명한 의문, 개념적 사고 너머를 향하는 조용한 갈망입니다. 에필로그. 오늘 우리는 참선의 과학적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세가 뇌에 미치는 영향, 호흡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방법, 참선이 실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증거들, 그리고 화두가 만들어내는 역설적 각성의 상태까지. 그러나 이 모든 과학적 설명들은 결국 하나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참선은 효과가 있다. 그것도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이미 그 한 걸음이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엔 10분. 매일 조금씩 쌓이는 수행의 시간이 어느 날 당신의 뇌를,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 제2편에서는 잡념이 일어날 때 마음을 보는 법을 다룹니다. 생각이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신경과학이 밝히는 자기 관찰의 놀라운 힘을 함께 탐험합니다. 나무 아미타불